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구 기후변화에 대해서 학습지를 하나 올렸을 겁니다. 수능 특강 문제랑 기출문제를 수합해서 정리한 거니까 꼭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 해설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가겠습니다. 수능 특강 문제입니다. 그림은 과거 기후를 연구하는데 이용되는 방법, 특징을 분류한 거다. 지금 태정물과 화석 연구, 그리고 빙하 시추물, 나무, 나이테 연구가 있습니다. 중생대 동안에 지구 기온 변화를 알 수 있는가? 이거는 중생대까지 알려면 태정물하고 화석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빙하 시추물, 나이테 연구 얘들은 그렇게 오래전 거를 알지 못합니다. 나무 해봤자 뭐 한 1, 2만 년? 한 빙하 시춤을 해봤자 몇십만 년? 그래서 중생대까지 알려면 화석이나 퇴적물들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대기의 성분 비율을 알 수 있는가? 이거는 알 수 있는 거는 빙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빙하 안에, 빙하 코어가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안에 그 당시에 대기의 성분이나 그런 것들이 같이 쌓이고 나서 이렇게 얼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대기 성분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마지막 C는 그러면 나무 나이테가 되겠네요. 기억. A는 빙하 시추물 분석이다. 아닙니다. 퇴적물과 화석 연구입니다. B를 이용하여 대규모 화산 분출 여부를 알 수 있다. 알 수 있습니다. 화산재 같은 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산 활동이 활발했다면. 그걸 통해서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맞습니다. C로부터 강수량 변화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무 나이트를 통해서 나무가 잘 자랄 때는 온도가 높고 강수량이 많았던 시기라고 말했죠. 그래서 답은 5번 니은 디귿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을 나타낸 거다. 13,000년 후에 자전축 방향은 26,000년 주기로 변하게 됩니다. 세차 운동이었죠. 이렇게 지구의 공전 방향이랑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전축이 이렇게 26,000년을 주기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런 다음에 65,000년 후는 이렇게 지금 기울어져 있는 자전축 방향이 여러분들 그 지금 모니터 보고 있는 모니터를 향한 방향으로 여러분들 쪽으로 가리킬 거고, 그런 다음에 13,000년 후 되면 다시 이쪽으로. 그런 다음에 19,500만 년, 아니네. 7,500만 년이니까 잠시만요. 2만 계산이 안 되네요. 2만 500만 년 후에는 여러분들 모니터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이 바뀌겠네요. 여튼 기억 바로 보겠습니다.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은 26,000년을 주기로 변합니다. 맞습니다. 가에서 우리나라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원일점보다 근일점에서 많다. 가를 그럼 볼게요. 우리나라라고 했으니까 북반구를 봐주셔야 됩니다. 북반구를 봐주셔야 됩니다. 북반구를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양은 원일점보다, 여기가 원일점이죠.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를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가까이 있을 때를 근일점이라고 합니다. 태양 복사에는 원일점보다 근일점에서 많다. 근일점에서는 지금 태양과 가까이 있긴 하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양이 원일점보다 많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틀렸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우선적으로 짓는 것, 결정 짓는 거는 뭐냐면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양이에요. 여기 이 거리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긴 하지만 우선 첫 번째로 따져야 될 거는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원일점 근일점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원일점에 있는 경우에 여기는 우리나라는 여름입니다. 여기는 겨울이에요. 가까이 있다고 치더라도, 태양과 가까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단위 면적당 더 많이 받는 원일점에서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꼭 우선순위를 먼저 이거부터 체크해 주시고 2번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디귿, 남반구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가보다 나에서 크다. 가 같은 경우에 남반구를 보면 여기는 남반구가 겨울이겠네요. 원일점에 있을 때 겨울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더 추워요. 더 추운 겨울입니다. 그러면 더 따뜻한 겨울이겠네요. 더 따뜻한 여름이겠네요. 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13,000년 지나면 남반구 여기 봐주시면 여름이 되겠고, 여기 원일점에서 여름인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서늘한 여름이 되겠네요. 그러면 연교차가 더 작아지게 됩니다. 사실 문제를 좀 빨리 풀려면 이거 하나만 체크해줘도 돼. 더 추운 겨울만 보고 가시기는 남반구가 기온의 연교차가 크겠다 생각하고 이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실. 그래서 가보다 나에서 크다. 틀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3번. 그림 가와 나는 최근 40년 동안 관측한 태양 복사 에너지양과 태양 흑점수의 변화를 나타낸 거다. 오케이. 태양 활발이 활발할수록 흑점수가 적게 나타난다. 그리고 좋습니다. 자료를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잘 안 내려가네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은 시기 태양 흑점수가 많아요. 적은 시기 적고 많은 시기 많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말을 안 듣네. 안 올라가네. 태양 활동이 활발할수록 흑점수가 적게 나타난다. 아닙니다. 많게 나타납니다. 활발하면. 흑점수는 지구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외적 요인 변화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지구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은 일단 가장 크게 나누면 내적인 요인이랑 외적인 요인으로 존재합니다. 외적인 요인은 뭔가 천문학적인 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밖에서 좀 뭔가 천문학적인 요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뭐 세차운동, 지구 자전축이 바뀐다던가 아니면 자전축의 경사가 변한다든가 아니면 이심률이 변한다든가 안 그럼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 흑점이 많아지는 시기인지 태양 활동이 적은지 그러한 외적인 기준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내적인 기준으로는 지구 안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연적 요인이랑 인위적인 요인으로 나뉘어요. 자연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수륙 분포가 변한다든지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변하는 거는 뭐 온실 기체 양이 인간의 인간의 화석 연료를 많이 떼면서 뭐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흑점의 증감 주기는 지구 평균 기온의 증감 주기와 일치할 거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흑점이 물론 영향을 많이 끼치기는 한데 다른 요인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요인들도 너무 많아서 이거 하나만 의해서 완전 일치할 거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뭔가 자료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환경변화. 가나다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문제에서 조금 빠졌네요. 봅시다. 지표의 반사율을 감소시킨다. 지구과학 원에서는 흡수율 반사율 관련돼서는 아마 사막화랑 이 빙하 관련된 것만 나오지 싶습니다. 아마 이때까지 나온 건 그랬어요. 다른 거는 잘 따지진 않습니다. 나는 거대 산맥 형성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사실 왜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면 가부터 한번 볼까요? 나무가 있으면 있잖아요. 나무가 있으면 태양으로부터 태양 복사 에너지를 굉장히 잘 흡수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표면 또 더 잘 흡수가 되겠죠. 나무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래서 나무가 있을 때는 흡수율이 올라가고 반사율, 흡수의 반대는 반사입니다. 반사율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받는 거는 많고 또 반사되는 거는 양이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기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사막화라는 건 이제 나무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반대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흡수율이 줄어들고 반사율이 늘어나고 기온이 감소하게 됩니다. 거대 산맥 형성으로는 흡수율 반사율을 뭔가 논하기가 힘듭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빙하도 같이 볼까요? 빙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빙하의 면적이 감소했다고 하네요. 빙하는 눈은 반사율이 굉장히 큰 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키장 가게 되면 고글을 꼭 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외부로부터 어떤 물리적인 그런 안전을 위해서도 하지만 눈에서 태양빛들이 반사되는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많이 껴줘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빙하는 반사율이 굉장히 큰 물체라는 거. 근데 빙하의 면적이 감소한다는 말은 이제 반사율도 빙하가 줄어들 때 빙하가 반사율이 큰 물체인데 이 빙하 면적이 감소한다는 말은 반사율이 줄어든다는 걸 말하는 거겠고 흡수율이 늘어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온이 상승할 수가 있겠네요. 기온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여튼 기억부터 한번 보면 거대 산맥 얘들은 알 수가 없어. 흡수율 반사율. 그래서 일단 지표의 반사율을 감소시킨다는 거는 이 사막화 현상에서 일단 틀렸네요. 기억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가를 한번 볼까요? 가를 보면 사막화일 때 기온이 제가 하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정확하게 딱 이렇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이 흡수율 반사율 측면에서 보면 기온이 떨어지는 건 맞아. 그런데 나무가 줄어들게 되면 광합성 양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대기 중에 CO2라는 온실 기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온이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에서 분명히 어떤 초점에 맞춰서 해석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둘 다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는 거대 산맥 형성은 이 산에 만년설이라고 아주 추우면 여기 눈이나 빙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이 있다면 반사율이 커지는 거니까 기온은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튼 뭔가 이거 딱 상승한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니은 같은 경우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지구 내적 요인이다. 얘들은 다 지구 내부에서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맞잖아요.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가와나는 1988년과 2016년 9월 북극의 얼음 면적 변화 읽어주시면 됩니다. 지표의 반사율은 가보다 나에서 크다. 얼음의 양이 북극에 더 줄어들었어. 나 같은 경우에. 그러면 빙하가 더 감소했으니까 반사율은 더 작아집니다. 가보다 나에서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어. 더 작아집니다. 표층 해수의 밀도는 가보다 나에서 크다. 지금 그냥 이 여기 있는 얼음물은 염분이 거의 없는 겁니다. 바닷물이 짠 거고 이 빙하 얼음물들은 대륙 위에 있는 이러한 얼음물들은 안 짜요. 그래서 얘들이 녹으면 오히려 밀도가 작아집니다. 가보다 나에서 크다. 표층에서의 밀도는 가보다 나에서 작아집니다. 염분이 포함된 물이 그냥 일반적인 그 순수한 물보다 더 밀도가 더 큽니다. 가보다 나에서 크다. 맞는 말이에요. 북극해를 지나는 새로운 해상 항로가 개척될 수 있다. 잠시만요. 니은 밀도는 가보다 나에서 크다. 잘못했죠, 제가? 그냥 순수한 물, 밀도가 작은 순수한 물들이 더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밀도는 더 작아져요, 나에서. 북극해를 지나는 새로운 항로가 개척될 수 있다. 지금 빙하 때문에 많이 여기 갇혀 있는데
뭐 이거 좀 녹아서 없어지면 뭐 새로운 항로 개척될 수 있습니다. 답 3번입니다. 6번 볼게요. 제가 가져온 문제들은 이거는 지금부터는 이제 평가 문제입니다. 경사 각에 관한 거, 세차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식률에 관한 거, 그리고 기울어진 정도, 경사 각도에 대한 거. 이 세 가지를 일단 한 문제씩 다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볼게요. 지구 자전축 경사의 변화를 나타낸 거다.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30도 S 남반구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니은 시기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강의 보시면 남중 고도를 뭐 구하는 식을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뭐 90도에서 위도 빼고 뭐 23.5도를 더할 때도 있고, 여름에는 그렇습니다. 뭐 23.5도를 뺄 때도 있고, 뭐 이러한 식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사실 아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투머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기도 힘들고 몰라도 돼요. 근데 다만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지구의 자전축 경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세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든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절 변화가. 그렇다는 말은 자전축 경사가 커진다는 말은 계절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더 더워지고 겨울에는 더 추워지고, 여름에 더 더워지려면 이 태양의 뜨는 고도, 남중고도가 더 높아져야 됩니다. 겨울에 더 추워지려면 남중고도가 더 낮아져야 돼요. 이거는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 나오면 남반구든 북반구든 다 똑같습니다. 계절 변화가 무조건 다 크게 나타나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 해석해 주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남반구 30도라고 했지만 하여튼 볼게요.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니은 시기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니은 시기에 비해서 경사각이 이루는 그 각이 작아요. 23.5도입니다. 현재는. 그러면 니은 시기가 계절 변화가 더 뚜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춥고, 그러니까 현재가 니은 시기보다 작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위도 30도 S든 30도 N이든 어디든 똑같이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 경사각의 변화가 클수록. 니은 보겠습니다. 30도 N에서 겨울철 태양 남중고도는 현재가 기역시기보다 높다. 북반구라고 했는데 이거 신경 써줄 필요 없습니다.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 현재가 기역시기보다, 현재는 기역시기보다 경사각이 크네요. 그러면 연교차가 더 크고 계절 변화가 더 뚜렷하다는 거예요. 겨울철에 더 춥다는 말입니다. 여름철에 더 덥고, 겨울철 태양 남중고도가 현재가 기역시기보다 높은 게 아니라 더 낮아야 되겠죠. 니은 틀렸습니다. 1년 동안 지구에 입사하는 평균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기역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낮다. 여기든 기울어져 있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던 간에 1년 동안 지구가 받는 거는 똑같아요. 태양이 여기 있다면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똑같은 공전궤도면을 돌기 때문에 지금 다른 요인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전궤도면을 돌기 때문에 1년 동안 총 받는 복사 에너지 양은 똑같아야 돼요. 답은 기억 1번입니다. 그리고 7번. 그 다음 문제는 세차운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차운동은 주기가 26,000년이고 지구 자전 방향의 반대 방향이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나타냈네요.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기억, 현재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현재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한다면 여기 위치하는 거겠네요. 자전축의 경사는 똑같이 23.5도. 변화하면 안 된다고 했죠. 세차운동 빼고는 딴 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일점에 위치할 때 우리나라는 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죠. 지금 북반구는 겨울철이에요. 근일점에서 겨울철. 겨울철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 아닙니다. 낮의 길이가 가장 짧아요. 여름에 낮의 길이가 길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원일점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낮의 길이가 가장 깁니다.
니은 약 6,500만 년 후 지구가 A 부근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겨울이다. A 부근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이라고 북반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방향을 잘 봐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가 여름이잖아요. 북반구 같은 경우에 여기가 겨울이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1년이 이렇게 됩니다. 약 6,500만 년 후라고 하면 이 자전축의 경사가 지금은 태양 쪽을 향해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 모니터를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여름이 되려면 여름이 될 수 있는 위치는 여기가 여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여름. 그럼 여긴 봄이 되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만 5천 년 후 A 부근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겨울이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약 13,000년 후에 더 크다. 우리나라 북반구의 연교차를 물었네. 현재를 한번 잘 봐줍시다. 현재는 여름이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원일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서늘한 여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000년 후가 되면 자전축 경사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면 이제 여름이 되게 가까워졌죠. 따뜻한 여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교차가 더 커져요. 13,000년 후는. 현재보다 13,000년 후에 더 크다. 맞는 말입니다. 니은디귿.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8번. 지구의 공전궤도를 나타낸 거다. 공전궤도 이식률이 작아질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이식률만 고려하라.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 이식률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일단 이식률이 크다는 것은 더 납작해진다는 겁니다. 이식률이 크다는 것은 엄청 납작해지는 거예요. 그럼 아주 이식률이 작아지는 것은 0이 딱 되면 1이 이렇게 돼요. 0, 1이 이렇게 딱 됩니다. 이식률이 크다는 건 점점 납작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전궤도 이식률이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얘가 더 1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저는 얘들의 이 장반경이라고 하죠. 얘들의 그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공전궤도면을 돌아야 됩니다. 이 태양의 질량과 지구의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궤도를 돕니다. 더한 것은 이거 지구과학 2 내용이라서 제가 가르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때는 이런 문제를 풀 때 태양을 옮겨버립니다. 이렇게 원을 만들어 버리고 태양이 조금 더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저는 이렇게 풉니다.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1월에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 1월에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지금 1월에 원래 태양이 여기 있었어. 가까이 있었는데 더 멀어졌으니까 1월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더 적어집니다. 지구 전체적으로 봐도. 반대로 7월은 더 많아지겠네요. 그래서 1월에 감소한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작아진다. 계속 이렇게 가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라고 했으니까 북반구를 봐주면 됩니다. 여기서 북반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기서 북반구가 여름이잖아요. 근데 여름이 이제 더 따뜻해진 겁니다. 더 가까이 태양이 이동해졌어. 그러면 연교차가 더 커지는 겁니다. 겨울은 더 추워질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화나네요. 기온의 연교차는 작아진다. 틀렸습니다. 1월과 7월에서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차는 적어진다. 지금 제가 아까 그 그림을 기억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태양 위치가 여기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 겁니다. 여튼 태양 위치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태양 위치가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차. 보세요. 7월 여기가 7월이었고 여기가 1월이었죠. 여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현재 많이 받았어. 7월 때는 적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태양의 위치가 이제 점점 중간으로 가게 되면 얘든 거의 똑같아질 거야.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작아지는 거 맞습니다. 기역 디귿. 그렇겠죠? 보통 선생님들께서는 다 태양을 이렇게 움직이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편해서 이게 편하더라고요. 태양의 위치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지구를 뭐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죠. 그래서 7월이 여기 있어서 더 가까워지고 1월은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데 태양 위치를 고정시키고 아마 제 방법이 더 편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밀란코비치 주기를 이용했다.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지구 외적 요인으로 지구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본 그런 사람입니다. 위도별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편차를 나타냈네요. 과거 추정값, 현재 평균값을 뺀 거네요. 과거에 쟀는 겁니다. 과거에 쟀는 거. 이게 지금 과거의 결과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편차다. 뭔가 편차라는 얘기가 들어간다. 그러면 현재보다 어땠는지 그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건 과거에 측정했는 이러한 값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여튼 편차가 플러스다? 그러면 그 당시는 지금 현재보다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았다. 마이너스라는 말은 현재보다 그 당시가 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7월에 30도 S에서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A 시기가 현재보다 많다. 쫄 필요 없습니다. 이런 문제 보면 천천히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일단 7월을 물었네요. 7월은 여기잖아요. 이거를 봐줘야 돼요. 그리고 30도 S라고 물었네. 이건 90도 N이고 90도 S야. 그럼 30도 S 태양 복사 에너지 양 A 시기 그리고 A 시기만 봐주면 되네요. A 시기 여기를 읽어주면 태양 복사 에너지 양 편차가 플러스인 지역이야. 플러스 20인 지역이야. 플러스 20. 그러니까 현재보다 한 20 정도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더 받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단위에. 그러니까 현재보다 많다. 맞는 말입니다. 플러스로 나왔으니까. 기억. 니은 또 풀어줄까요? 1월에 30도 N. 1월 봐주면 돼요. 30도 N. 여기겠네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A 시기 마이너스 20 그리고 B 시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월에 위도 북위 30도인 지점은 현재보다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20 적다는 말이고 여기는 현재보다 뭐 비슷하거나 하여튼 적지는 않아. A는 더 적은 시기고 B는 적지는 않아.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많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마지막 디귿 30도 S에서 기온의 영교차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 다시 봅시다. 1월의 평균의 영교차 보세요. 30도 S는 남반구예요. 남반구는 기온의 영교차라고 하고 1월에서 7월을 뺐죠. 그럼 마이너스 값 나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남반구입니다. 남반구는 1월달이 여름입니다. 더 따뜻해요. 7월달이 겨울입니다. 춥습니다. 우리 북반구랑 우리나라랑 달라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여튼 한번 이것도 그냥 자료를 봐주면 크게 어려울 게 없어. A 시기 한번 볼까요? 30도 S 30도 S에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A 시기는 위도 30도, 남이 30도인 지점은 A 시기에서 여름에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현재보다 더 적어졌네요. 그러면 이 여름인데 좀 서늘한 여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7월도 한번 볼까요? 7월은 보면 30도 S 이 부분이 좀 더 따뜻하네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겨울이 더 따뜻한 겨울이야. 일단 A 시기를 정확하게 우리 해석했습니다. 이게 영교차가 작을 수밖에 없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더 따뜻하니까. B는 안 봐도 됩니다. 사실
B도 보면 사실 안 봐도 되는데 보면 여름에 플러스야. 더 뜨겁다는 말입니다. 겨울에 더 추워졌다는 말입니다. 연교차가 B 시기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즉 30도, 위도 30도, 남이 30도에서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보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익숙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거 저한테 질문하시고 여러분들 좀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마치겠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